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성능 향상 에이수스의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시은이고요. 오늘 알찬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에이수스의 두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수스에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수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원입니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매니저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정말 알차고 또 뭔가 두근대는 소식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에이수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다양한 부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죠? 아까 봤었던 실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마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네. ROG 스트릭스 지포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일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헬리오스 화이트 버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GT501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그 그래픽 카드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 장만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30 시리즈가 나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파워 용량이 많이 커져야 된다는 권장 사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ROG 토르 1200W와 그리고 ROG 토르 850W 역시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메인보드 490과 570 각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30 시리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실물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네. 자랑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저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죠? 네, 어저께 저희가 어젯밤에 런칭을 시작하였었는데요. 예, 지금 초기 물량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은 저희가 완판을 하였고요. 예,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만큼 그 인기가 더 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수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세미나 생방송 화면과 본인의 인벤 닉네임이 같이 보이도록 캡처해서 인벤 에이수스 ROG 브랜드 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인증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에이수스 코리아만의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기대되는 에이수스의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라인업을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입력해야 할 내용도 잘 입력하셔서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RTX 30 시리즈의 라인업이어야 정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참여 마감은 9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이사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에이수스 온라인 세미나 이제 준비된 시간을 본격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김선욱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김선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사님께서 직접 네.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새로 출시한 암페어 아키텍처 그래픽 카드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능이 올라갔고 또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ASUS 그래픽 카드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멋진 자료와 함께 본격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예전에 RTX 2080 슈퍼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SM이라고 표시된 게 보통 알고 계시는 쿠다코어의 성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RT코어, 끝에 있는 게 이제 텐서코어인데요. RT코어는 아시는 것처럼 레이트레이싱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주고요. 텐서코어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2.7배, 1.7배, 2.7배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성능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는 쿠다코어, 그 SM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네모가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쿠다코어가 2배로 일단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소소하게 전체 그 칩이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2.7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자세히 보시면 아까 2개로 나타났던 그 그림이요. 요 조그만 그 SM 중에 녹색으로 밝은 녹색으로 표시된 이제 2개가 이제 나란히 있는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 위에 보시면 2개로 있는 거, 그게 이제 2배로 늘어난 거고요. 요 SM이라는 게 하나의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SM이 여러 개 있으면 좀 더 값비싸고 좋은 그래픽 카드고요. 이 SM이라는 게 적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약간은 저렴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거를 저희가 저번에 섬 그래픽 카드 튜닝 아키텍처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새로운 기능이고요.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쿠다코어 가지고 그 레이트레이싱을 하면 시간이 37ms가 걸려요. 이거는 이제 지포스 RTX 3080 기준으로 RT코어와 텐서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렸을 땐 37ms가 걸리고요. 여기 두 번째 녹색으로 표시된 RT코어를 쓰면 이게 11ms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텐서코어를 써서 인공지능으로 DLSS 기능을 쓰시면 7.5ms로 또 줄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튜링 아키텍처에서도 지원하던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RT코어와 텐서코어 모두 다 쿠다코어 함께 동시에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개발자가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이 줄어서 6.7ms로 줍니다. 정리해서 보면 한 프레임을 만드실 때 위에서는 37ms 걸리던 것이 제일 아래 6.7ms까지 획기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의 성능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모리인데요. 예전에 메모리 보면 이제 시그널 보면 10 이렇게 위아래로만 있었던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새로운 GDDR6X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4단계로 메모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에서 값이 4개 값까지 표시가 돼서 전체적인 메모리 성능이 빨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HDMI 2.1을 지원하는데요. 이 HDMI 2.1을 쓰시면 8K 60Hz HDR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로 HDR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V1 코덱이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영상이 8K 60프레임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코더를 쓰시면 좀 더 수월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TX IO인데요. 예전에 그 스토리 요즘에 게임들이 정말 거대해지고 오픈월드가 돼가면서 많은 화면들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려면은 그때 캐릭터가 이동할 때마다 리소스를 불러와서 화면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스토리지가 정말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CPU가 기존의 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시 GPU한테 주면 GPU가 다시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 RTX IO를 쓰면 GPU가 바로 그래픽 카드에서 가져와서 뿌릴 수 있는 화면에 뿌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개발자하고 뭐 이런 좀 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에 좀 더 적용이 되고 게임들이 점점 복잡해질 때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앞에서 AV1 코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전에 H.264 코덱 대비 AV1은 그 성능이 2배 정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AK 그 60프레임 영상을 보시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보시면 CPU가 뭐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다른 작업을 거의 하시기 힘드세요. 근데 그래픽 카드 RTX 30 시리즈를 쓰시면 CPU는 뭐 4% 이하로 줄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서 영상을 돌리시고 디코더를 돌리고 나머지 CPU 가지고는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능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요건 이제 개발자들한테 SDK를 제공해서 개발자가 게임에 요걸 적용하면 레이턴시가 더 주는 거예요. 프레임이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아지면 프레임이 올라가면 레이턴시도 줄긴 하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또 개발자가 CPU와 GPU 간에 얼마나 통신을 적절한 타이밍에 CPU가 GPU한테 데이터를 주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순간에 화면을 그때그때 맞춰서 올리면 좀 더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레이턴시라고 하면 마우스를 눌러서 화면에 나올 때까지 시간인데요. 기존에는 CPU와 GPU 간에 그냥 CPU가 임의로 데이터를 주고 GPU가 그 임의로 처리를 했거든요. 동떨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서로 싱크를 맞춰서 딱 필요한 순간에 데이터를 줘서 지연 없이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포트라인 기준으로 포트나이트 보시면은 그 게임 옵션에 리플렉스를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포트나이트 말고도 다른 게임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키시면 지연 없이 좀 더 빠르게 적을 보고 또 적을 맞추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버클럭킹을 한 번에 클릭으로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특별한 모니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시는 퍼포먼스 오버레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다른 그 에이수스의 360Hz G싱크 모니터를 쓰시면 요거 레이턴시까지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모니터 일반 모니터 쓰시면 레이턴시는 볼 수 없고 그냥 간단한 뭐 GPU가 어느 정도 사용된다 이런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 360Hz 에이수스 G싱크 모니터를 쓰시면 또 여기 호환되는 그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우스 키보드를 모니터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하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부터 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의 지연 시간을 다 측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송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별도의 앱이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폰, 스피커,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Distracting sound makes it very hard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But when I turn on noise removal in NVIDIA Broadcast, you find that it's completely gone. And that blow dryer is still going.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키는 순간에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그 주변 소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텐서코어가 적용된 RTX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저는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상대방은 최신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이 기능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듣기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스피커 쪽에 적용을 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Make sure you work on your aim. I always recommend to stand still when you're shooting, and you should definitely learn the call-outs for each So if you map. guys are listening, I can barely understand that advice he's giving me, and I'm staying stuck in silver. And what I need to do is turn on the NVIDIA Broadcast app, and let's try Sure. that again one more time. Make sure you work on your aim. I always recommend to stand still when you're shooting, and you should definitely learn the call-outs for each map. 네, 여기까지는 예전에 이제 베타 기능도 제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RTX를 쓰면서 조금씩 더 성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훌륭하게 동작을 하지만 약간의 오류가 또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 스피커 이 기능이 계속 향상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지원되는 이제 카메라 기능인데요. 가상의 카메라를 또 지원합니다. 예, 카메라 기능을 한번 First up, we 보실게요. have the ability to blur your background, which you may notice that I need because I have a very cluttered and messy room. But when I turn this background blur feature on, all of a sudden I get this really classy effect. And I can adjust the strength of that from low to high and everything in between. Or, if I want, I can actually replace the background altogether.
now I'm in a space station with the magic of AI. It's that easy. Or if I want to jump into some gameplay, I can remove the background altogether and jump into some Valorant. And now I'm playing with a green screen effect without actually having to have one at home. I don't have to play good, but at least I can look good. Now sometimes when I'm video conferencing or doing a just chatting stream, I want to zoom in to get a more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But the problem is I bounce around so much, it's easy for my head to get out of frame. With the auto frame feature, it's like having your own personal cameraman that follows you wherever you go. So if, for example, I wanted to reach over and grab my cool Valorant hat and show it to everybody, it follows me every step of the way. 네, 마치 그 뒤에 그 그린 스크린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를 찍는 카메라맨을 따로 고용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앱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토데스크 아놀드 뭐 여러 가지 렌더러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성능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게임에서도 많은 성능이 있지만 특히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하는 그런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저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는 거는 이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포커싱해서 뭔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빈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슬픈 표정을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슬픈 표정을 하나 캡처해서 그 화면을 슬프게 만들어 놓으면 영상 내내 슬픈 표정이 됩니다. 뭐 밝기도 조절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절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써갖고 하기 때문에 텐서코어가 포함된 RTX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요즘에 뭐 로블록스나 뭐 마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유저들이 게임을 맵을 만들거나 해갖고 많이 즐기시잖아요.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는 여태까지 못했던 것 중에 획기적인 시도가 뭐냐면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유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시네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해 이제 추후 지원될 예정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캐릭터를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옆에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폭탄이 뭐 특수 그 연기 같은 걸 내면서 영화 같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화 같은 영상을 나만의 영상을 게임의 에셋을 활용해서 게임 캐릭터들이 다 3D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욱 이사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알기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실사례들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기대감이 너무 많이 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감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그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은 그 에이수스의 그래픽 카드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계셨을 분들이 심장박동이 더 올라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 온라인 세미나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RTX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면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매니저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잘 공급을 많이 잘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감사드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유저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사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설명 듣는 자리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톤을 자연스럽게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무게는 매니저님께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준비된 내용들이 풍부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해주실까요? 예, 방금 전께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픽 카드 외부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수스의 배재원 매니저님과 함께 제품 설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에이수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30 시리즈는 3가지 라인업으로 이렇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잘 아시는 ROG 스트릭스 게이밍 시리즈와 그리고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그리고 에이수스 듀얼 이 3가지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에이수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쿠다코어 같은 부분이 2배 이상 증가되었고 유저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DLSS AI 가속화로 인해서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든지 스트리머 분들께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게임을 할 때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빠른 반응을 느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레이턴시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이렉트 12 같은 부분도 유저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모든 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RTX만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이수스 라인업을 살펴볼 때 생각나시는 건 바로 ROG 스트릭스 게이밍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ROG 마크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이제 ROG 스트릭스 지포스 RTX 30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금속 재질의 단단한 외형뿐만이 아니라 RGB LED 포인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렇습니다. 예쁘네요. 예, 또한 에이수스만의 이제 엑시얼 테크펜은 이제 저희 에이수스의 고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쿨러팬과 더 넓어진 팬 면적 그리고 기타 베어링 등에 대해서도 저희 고유 기술이 들어갔고요. 이제 중앙 팬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방향이 역전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체 역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대생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GPU 온도가 5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쿨러가 정지되는 기술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쿨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성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로 기존에는 2.7 슬롯이 많이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2.9 슬롯까지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픈 형태로 변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열적인 부분을 많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듀얼 바이오스를 통해서 퍼포먼스나 이제 콰이어트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살펴보게 되면 바로 포트 구성에서 저희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디스플레이 포트 이제 3개에다가 저희 HDMI 2.1 포트가 2개 있습니다. 단순하게 게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온라인에서 난리난 터프 게이밍 RTX 30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로고가 굉장히 예쁘게 저희 제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금속 재질의 슈라우드와 이제 내구성 있는 듀얼 베어링 기반의 팬이 이번 저희 터프 게이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터프 게이밍에서도 특히 이제 그 로고 아까 변화한 로고에 대해서 RGB LED로 포인트를 강조를 줬습니다. 또한 이제 터프 게이밍에서도 이제 엑시얼 테크펜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기술이 스트릭스에만 적용이 되는 하이엔드 기술이 아니라 에이수스 전 제품에 적용이 되는 고유의 이 냉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토 익스트림 전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안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열 설계는 VRAM과 히트싱크가 직접 접촉하여서 이제 스프레드 히트를 잘 통해서 방열 효과를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ASUS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도 이제 HDMI 2.1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듀얼 시리즈입니다. 듀얼 시리즈 같은 경우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낮은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ASUS 제품군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펜으로 두 배의 즐거움을 즐겨라라는 슬로건처럼 균형 잡힌 구성과 그리고 작지만 깜찍한 RGB LED 포인트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 구성에 있어서 다른 제품들에 있는 0dB 테크놀로지 역시 듀얼 시리즈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55도 이하로 내려갈 시, 즉 일정한 임계점 이하로 내려갈 시 일시 팬이 정지하고 임계점 이하로 올라갈 경우에는 팬이 가동을 하면서 그러한 방열 효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이것이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게임 및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에서 144시간 이상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듀얼 시리즈에도 역시 이제 저희 뭐 엑시얼 테크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오토 익스트림 전 자동화 공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듀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HDMI 2.1이 두 개 적용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 나중에 사용하실 때 ROG 스트릭스만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ASUS 전 제품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중에 구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저희 ASUS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특별한 게스트를 불러볼 시간입니다. 네. 네, 이 게스트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한번 직접 퍼포먼스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스트가 함께 하시냐면요. 테크 유튜버시죠. 러비다토님과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토님 이렇게 현장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뭔가 연예인 보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의 아토라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 되게 좋네요.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띄워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띄운 건가요? 근데 잘했죠. 왜냐면 기분 좋게 이제 네, 해드려야 맞습니다.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저희 리뷰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비행기부터 걱정되세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저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아토님께서 워낙 또 현실적으로 사실 리뷰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어차피 이제 뭐 제 입장이라는 게 사실 뭐 본대로 느낀 대로 뭐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사실 제 일이고 그런 거니까 제가 사전에 진행했던 것들, 뭐 리뷰 영상도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현장에서 전달해드릴 부분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님께서 직접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 바로 만나볼까요? 네, 보시죠. 네. 아마 되게 익숙한 화면일 겁니다. 뭐 게임 좋아하시고 컴퓨터 하드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주로 쓰는 3D 마크 이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알아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테스트 화면인데 타임스파이라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X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는 그건데요. 점수를 보시면 그래픽 스코어가 지금 18,000점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점수를 말고 저 그래픽 스코어 점수를 보시면 되고요. 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제가 지금 이번에 3080을 뭐 ASUS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많이 만져봤는데 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클럭 OC 제품을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수스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좀 더 애를 좀 많이 좀 가혹하게 아닙니다. 저 최고의 제품을 예, 만들기 좋은 위해.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예, 좀 맞습니다. 쪼아붙인 애가 쉽게 말해서 요시 버전인데 그래서 네. 다른 그래픽 카드들보다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네, 한 1000점 정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제 벤치컴이 실사용 기준으로 세팅한 거라 점수를 높게 만드는 세팅이 아니라서 조금 점수가 일반적인 벤치컴보다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점 정도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자료 한번 볼게요. 사실 요거는 지금까지는 이 화면으로 테스트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쵸. 예. 그 어떤 리뷰어도 그래픽 카드 테스트할 때 요거를 테스트하진 않았어요. 할 필요가 거의 예,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앞전에 보신 거는 그래픽 카드 성능 테스트 하시는 건데 요거는 익스트림이라고 뒤에 붙었어요. 뭐냐면 4K UHD 해상도에서 그래픽 카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 그래픽 카드는 4K 테스트가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성능도 안 나왔고 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8,900점인가요?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스코어가요. 이게 2080 Ti를 이전에 2080 Ti를 테스트라면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5,000점인가 6,000점대가 나왔던 걸 제가 한 기억을 합니다. 1.6배 예, 정도. 그 정도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요. 익숙할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이 이거는 쓰거든요. 온 국민의 네, 테스트. 진짜 많이 쓰죠. 이제 최신 그래픽 카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녀석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뽑아지는 성능이 이제 약간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타임스파이라든지 최신 걸 또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많이 익숙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를 보시면 기존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42,000점대가 나와 있는데 4만. 네. 원래 4만대가 안 나오는 점수예요. 아. 예. 이전 세대에서 가장 성능 좋다고 했던 2080 Ti가 이제 그것도 좀 성능 좋은 게 3만 점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만 점대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만큼 성능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오버클럭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3080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1000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가 붙었죠. 예, 그쵸. 요것도 이제 4K 해상도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입니다. 뭐 점수는 지금 만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80 Ti가 아마 8,000점 후반대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점 정도 나왔으니까 확실히 좀 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4K 테스트를 많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은 이제 추세가 네. 이제 4K 테스트를 염두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유효성 있는 테스트 결과값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4K 테스트를 해줘야지만이 이제 30 시리즈부터는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GPU의 어떤 성능을 최대한 좀 끌어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해보니까 이제 진짜 필요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그래픽 카드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해줘야지만 좀 변별력이 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수치적으로 보는 리뷰에 있어서는 위기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본다고 해서 사실 다는 아니잖아요. 리뷰어로서 직접 사용해보고 했을 때 느낌은 또 다른 거고. 네, 그런 거에 어떠셨는지. 있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긴 있어요. 네, 있었나요? 위긴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이거 보고 이게 생각하시는 게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점수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성능을 테스트한다라는 어떤 벤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30 시리즈 그러니까 암페어 아키텍처에 아직 좀 최적화가 덜 됐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요 오늘 보셨던 이 결과값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저희 회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회사 제품들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데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비교가 아니라 그냥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릭스 제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터프 제품은 사실 처음 제품 받았을 때 여기 있네요. 예, 요 디자인이 참 예쁘죠. 예, 이쁜가요? 예, 그렇죠. 원래 디자인은 사실 보는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요. 근데 사실 봤을 때
이전에 2000 시리즈 터프도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잖아요. 그래요. 예쁜데 뭐지?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사실 감성은 제일 빠지는 것 같아요. 네, RGB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터프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터프는 또 안정적인 터프스러운 게 성능. 터프겠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인상 좋았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강렬하게 떠오른 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온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온도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화면 나오네요. 이게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의 99%에서 100% 정도의 그 부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걸 네. 1시간 정도를 테스트했을 때에 온도가 거의 70도, 69도, 70도 요쯤에서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저기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게 네. 온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예, 바로 중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쓸 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어느 사용자가 그래픽 카드 로드를 100%를 계속 걸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온도가 그럼 70도로 뜨니까 그러면 70도 좀 높아 보일 수도 있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때 이거 게임 벤치 화면인데요. 이거 레데리라고 해가지고 레데리 2라고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고사양 게임이고 좀 이전 세대에서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 게임하기 힘들었던 게임이에요. 옵션을 넣으면은 이제 그쵸. 예, 캐릭터 막 끊기 막 이렇게 뚝뚝뚝 끊기면서 그러니까 워낙 사양이. 그렇죠. 네. 지금은 보시는 거는 4K 해상도에서 그냥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걸 다 때려 넣은 겁니다. 영화 예. 같은데요, 진짜. 예, 더 이상 게임이 아닌 거죠. 이제 자세히 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땐 체감이 안 되실 건데 네. 내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영화예요. 한번 놀러 가야 되는 오십시오. 건가요? 네. 예. 말만 하지 마시고 오세요. 네. 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온도가 60도대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트레스 때는 70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도. 네, 이렇게 실사용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온도가 뜬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제품들, 다른 3080들을 봤을 때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적용한 엑셀 테크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온도 발열 제어라든지 효과적인 쿨링 효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일반 유저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유도신문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의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3080 리뷰 이전에도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에이수스 브랜드의 그래픽 카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늘상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외형상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 비해서 펜도 그렇고 전반적 쿨링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졌다. 그렇죠. 펜도 보면요, 되게 얍실해요. 네, 우람한 펜 모양도 아니고 보면은 야 이거 가지고 냉각이 될까 싶을 정도의 사이즈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잘 잡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그 뛰어난 펜 성능을 위하여 네. 기술력과 디자인을 넣었고 거기에 이제 베어링까지 다양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쿨링 부분에는 되게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 중 하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30 나오면서 그냥 액시얼 테크펜을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뭐 얼마나 됐을까 싶긴 했어요. 근데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좀 더 몸집이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터워지고 커졌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두터워지고 커졌는데 냉각이 안 되면 그게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정말 놀랬던 거는 일단 55도 제로펜 기능이 그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네, 그대로 맞습니다.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잘 잡힌다는 건 그만큼 안에 방열판이라든지 히트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의 열 배출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펜 소음도 상대적으로 제 테스트 기준으로는 한 2대11 정도 더 낮더라고요. 그럼 성능도 저희께 높고 소음도 낮고 온도도 낮다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이미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어쨌든 저는 쿨링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예. 그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예, 굉장히 원하던 답을 해버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제가 한 얘기를 한 건데 약간 그걸 정리를 좀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네, 해야 맞습니다. 하나요? 하여튼 뭐, 예. 어떻게 보면은 러비다트님도 한 사람의 유저로서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결과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터프 게이밍 30 시리즈를 구매하시면서 다양한 결과값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다고 아직 네.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담당자님이 궁금하다고 뭐 하나 말씀하신 거 있던데 그 뭐 커뮤니티에서 뭐 그거 CPU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들으셨다고. 네. 사실 이 새로운 그래픽 카드 하나가 나왔을 때 네네. 여러 가지 CPU와 그리고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테스트 결과값이나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되게 세세하게 하진 못했어요. 시간에 좀 쫓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어제 막 근데 저도 궁금해서 네.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왠지 출시 전에 병목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AMD 라이젠 CPU 쓰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시긴 해요 지금. 근데 라이젠 테스트를 아직 못했고 제가 인텔 CPU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일단 6코어, 8코어, 10코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0이 6코어죠. 그다음 1700K가 8코어입니다. 그다음에 네. 1900K가 10코어 CPU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쓰고 계신 CPU 급으로 보면 인텔 기준으로 1400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유저들의 그쵸. 가격도 현실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접근성. 두루두루 쓰기 네. 좋으니까. 저도 네. 그런가요? 네. 그래픽 카드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터프 3080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3080 터프 모델 썼고요. 배틀그라운드가 아마 가장 많이 게임을 하시고 뭐 네. 관심도가 있으시니까 배틀그라운드를 하나 게임을 놓고 그 해상도별 그다음에 그 옵션은 잘 안 쓰는 옵션이긴 한데 올 울트라 풀옵션을 놓고 CPU별에서 이제 평균 프레임을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 어디를 보시는에 다 다르긴 한데 보면 3840의 2210이라는 4K 해상도와 그 다음에 2560의 1440이라고 하는 QHD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원래라면은 가장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지 않은 그 결과값을 보이는 세 것 가지 같습니다. CPU가 실질적으로 프레임 차이가 뭐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거는 평균 프레임 기준이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지면 저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새로 나온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CPU 때문에 병목이 있어가지고 3080을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6코어급 이상이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FHD에서 지금 프레임이 20프레임 이상씩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지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3080이 해상도가 내려가면요 그래픽 카드가 놀아요. 그렇다면 이 저희 30 시리즈를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이 게이밍 성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양의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그 정도 급의 그런 환경을 구축하신 분들이 쓰시는데 제일 적합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일례를 들어서 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게 보시면 FHD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그 국민 옵션으로 해가지고 그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테스트한 건데요. 3080이에요. 근데 CPU를 보시면 지금 1900K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3080의 로드율을 보시면 40%대밖에 안 나와요. 네. 100%를 안 쓰죠. 90%까지 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픽 카드가 좀 놀고 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의 최적화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세팅도 필요하긴 하는데 어쨌든 FHD에서 쓰기에는 뭔가 그래픽 카드가 좀 그 성능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 아직까지는. 예. 나오자마자 바로 테스트 하시는 했기 부분이죠. 때문에. 네. 그럼 다음 거 해상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FHD인데 이제 옵션을 좀 올렸습니다. 울트라로. 우와.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로드율이 좀 올라갔죠 아까보다는. 네.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넣으니까 애가 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율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4K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4K 보여주시겠어요? 자, 4K인데 4K에서 그 국민 옵션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방금 전에 FHD랑 크게 차이가 나나요? 한 100프레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4K 해상도인데 지금 거의 200프레임, 300프레임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움직이고 하면 평균 25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근데 대신 로드율 같은 경우 90% 이상 나오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화면은 대신 이제 그만 볼게요. 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3080은 4K 게이밍의 어떤 그런 기존에 없던 영역을 만들어낸 그런 성능의 그래픽 카드의 어떤 이미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 같은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후에도 지금 3070도 나올 예정이고 뭐 이런저런 소문에 의하면 뭐 다른 라인업도 나온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30 시리즈를 뭐 3080, 3090, 3070 딱 세 개만 내놓고 마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3080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같이 좀 갖춰져야지만이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데스크 환경을 네. 구축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네.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데 그래픽 카드만 뭐 3080 갖다 박는다 해서 뭐 퍼포먼스 확 올라가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저희 소개드린 이제 뭐 360Hz의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셨을 때 최고의 결과값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이엔드 유저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2000번대 그래픽 카드로는 목말랐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늘상 그 그렇습니다. 이상을 원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그 목말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30 시리즈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출시된 이제 어제 나왔죠. 출시된 제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완성도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가격 등 걸 제가 보긴 봤는데 에이수스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터프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는데 이번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가격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굉장히 반갑고 응원했고 이런 모습이라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객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은 아토님께서 느끼셨던 3080이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그 터프 게이밍이란 이것이다. 뭐 짧게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해서. 3080은요. 고해상도 그리고 높은 프레임을 원하는 파워 유저들의 어떤 충족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맞춰야 되겠지만 3080을 무조건 고집하시기보다는요. 이후에 나올 3070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업을 좀 더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80 좋아요. 근데 이건 무턱대고 그냥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터프합니다. 네, 디자인 터프하고요. 성능도 뭐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가격 때문에 제가 좀 상당히 좀 놀라긴 했는데 뭐 가격 생각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터프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아토님께서 또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오고 가는 공방 속에 네, 좋은 내용들이 시청자분들께 전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토님과 네. 또 다양한 소식들 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 준비된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 에이수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세미나 생방송 화면과 본인의 인벤 닉네임이 같이 보이도록 캡처해서 인벤 에이수스 ROG 브랜드 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인증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에이수스 코리아만의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도 함께 합니다. 가장 궁금하고 기대되는 에이수스의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라인업을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마감 기한은 9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된 시간도 굉장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냐고 두 매니저님들께 여쭤봐도 죄송합니다. 뭔지 자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꽁꽁 숨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수스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OG 스트릭스, 터프 게이밍, 에이수스 듀얼, 에이수스 피닉스 각각 라인업의 특징에 맞춰서 에이수스의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영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는데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3000 시리즈 런칭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 1월 달에 저희 본사 제품 개발부와 엔지니어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 멤버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직접 물건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이랑 다 같이 미팅을 하여서 국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이번 3000 시리즈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보시면은 ROG 스트릭스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실 텐데요. 이런 ROG 스트릭스, 저희 에이수스를 대표하는 ROG 스트릭스의 디자인조차도 저희 국내 유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코리아 오리진 그래픽 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코리아 오리진 그래픽 카드 KO 게이밍 시리즈 카드를 에이수스에서 바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저희 KO 게이밍 그래픽 카드는요. 한국인의 그런 감성을 적절하게 녹여 들여 가지고 한국인의 감성이 글로벌적으로도 잘 통한다는 것을 K-팝이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저희 PC 컴포넌트 시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KO 게이밍 시리즈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첫 번째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임 성능 및 에이수스의 안정적인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한국 유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화된 외형까지 갖춘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그래픽 카드 라인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한국에서 이러한 KO 게이밍 시리즈를 만들었었어야 됐을까요, 이종영 매니저님? 네, 저희가 수년간 그래픽 카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최근 들어서 게임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다양한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게임을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희 한국에서는 뭐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같은 부품들을 제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품들의 출시는 요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에이수스가 한국 유저들이 글로벌 게임 산업을 리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유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첫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에이수스는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에 대한 열정과 혁신을 추구하고 이것은 저희 회사의 슬로건 In Search of Incredible, 즉 불가능을 향해서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한국 시장 최고의 시장 게임에 대한 최고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보가 되었죠. 네. 예, 제가 많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조금밖에 말씀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바로 저희 에이수스 코리아 공식 네이버 포스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함께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는 이제 세 가지 제품뿐만이 아니라 바로 KO 게이밍 시리즈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런칭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의 의견, 대한민국 모든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에이수스 코리아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런데 지금 KO 라인업은 터프 라인업의 하위 버전인 것인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 라인업 중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차적인 건 아니고 저희 에이수스 제품은 가장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터프 게이밍인데요. 터프 게이밍이 하위 라인업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제품이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현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KO 라인업 또한 저희 에이수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라인업이기 때문에 결코 뭐 터프나 ROG 스트릭스에 비해서 손색이 있는 모델은 아니니까는 안심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더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요, 대한민국 리미티드 에디션 숨겨두신 이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고 또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정말 눈이 번쩍 뜰 만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KO 게이밍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하면서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30 시리즈에 대한 뭔가 평가, 자부심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KO. KO 시키겠다. 예, 이 시장을 에이수스가 KO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코리아가 KO 시킨다. KO.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내용들을 한 번에 공개하실 정도면 포부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수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암페어를 런칭하면서요. 지포스는 더 이상 게임만을 위한 그러한 장비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유저분들에게,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포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일종의 캠페인으로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GPU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GPU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GPU 앞에 있는 GP는 제너럴 퍼포스를 뜻하고요.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GPU.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 에이수스는 엔비디아의
이런 기술과 함께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유저분들과 함께 GPU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저도 이렇게 구매 욕구가 샘솟는데 기다리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나 또 불타오르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특별한 선물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벤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벤트 ASUS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세미나 생방송 화면과 본인의 인벤 닉네임이 같이 보이도록 캡처해서 인벤 ASUS ROG 브랜드 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인증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ASUS 코리아만의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특별한 그래픽 카드는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그래픽 ASUS KO 게이밍 시리즈 30 시리즈입니다. 와, 이게 근데 복선이었군요. 앞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ASUS 코리아만의 특별한 그래픽 카드 그냥 30 시리즈인가 어떤 30 시리즈일까 했었는데 KO입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벤트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ASUS의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라인업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고요. 접속 후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벤트 참여 마감 기한은 9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3080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ASUS 터프 게이밍 RTS 3080 5157 혹은 ROG 스트릭스 네. 지포스 RTX 3080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정확한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정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함정 카드라도 이제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정답을 또 다 알려주시니까 푸짐한 상품. 죄송합니다. KO. 네, 꼭 함께 행운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로 함께 하시는 소감도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세미나의 성격상 많은 유저분들과 함께하진 못했었습니다. 항상 저희 파트너 분들이라든가 미디어 기자분들이랑 같이 하였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욱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님께서도 또 많은 준비해 오셨었는데 함께 하신 소감 들려주시죠. 예, 사실 저도 한 사람의 게임 유저로서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고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워진 30 시리즈 그리고 새로워진 성능 향상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새로워진 ASUS 코리아의 그래픽 카드를 봤었을 때 저 역시도 이 시간이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신데 정말 이 시기 모두 함께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게임 모두 함께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가득했던 오늘이었는데요. 이벤트 당첨의 행운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